오늘 영상에서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내용을 90% 이상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몇 장 읽고 나서 방금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씩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읽었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독해력의 핵심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도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질문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곧 대답입니다. 질문을 해야지만 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 책을 집어들자마자 바로 읽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아요. 내용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노트 필기를 해보세요. 노트 필기를 할 때 노트 한가운데에 선을 수직으로 그어보세요. 왼편에는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을 받아 적고요. 오른편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세요. 왼편에는 받아 적는 것이고요. 오른편은 창조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뭐를 창조하냐고요? 그건 바로 지금 얻고 있는 내용에 대한 느낌을 적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쉽게 분산되는데요. 어차피 정신이 팔리는 거, 전혀 상관없는 것에 정신을 팔리기보단 노트 오른편에 정신을 팔리는 겁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배우는 내용에 상상력을 더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노트 오른편에 적는 3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저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된 같은 질문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들의 반경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노트 오른편에 계속해서 배움의 활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활용 방법을 생각하면서 계속 적어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 왜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반드시가 아니면 안 하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반드시가 아니라면 그 일은 우선순위 뒤로 밀리게 될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자주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이 말을 지금 꺼내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은 남들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성향에 대해 인지를 하면 자기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을 통해 여러분들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나의 최고의 모습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저의 가족을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러한 이유가 저에게는 엄청난 동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어떠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없다면 그 책은 제대로 읽히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언제 사용할 것인가? 3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3가지의 굉장히 강력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 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 세 번째, 언제 사용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용한 업무 생산성 도구는 달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겠다, 명상을 하겠다, 자기 관리를 하겠다 등 전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정작 달력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전 책을 읽으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아무 변화도 얻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배운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삶이 더 낫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뭔지 아시죠? 그 중 하나가 톱을 갈아라입니다. 잘라야 할 나무가 쌓여 있는데 톱날이 무디다면 어떨까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도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일들은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될 겁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에 수십 장의 책을 이미 읽고 있을 겁니다. 문자, 인스타그램, 블로그, 전단지 등 매일 여러 가지의 읽을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읽고 머릿속에 담을 건지에 대해 더 선택적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정보를 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으면 정보는 많이 들어오지만 영감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은 강의나 강연을 듣고 나서 배움도 있고 영감도 얻었지만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영감을 얻었다면 적용을 하고 직접 해봐야 합니다. 정보와 영감, 그리고 적용까지 한다면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읽고, 듣고, 시청하고 나서 그 배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머리로 들어오고, 영감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손을 통해 적용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일치되면 마법과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 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 세 번째, 언제 사용할 것인가? 앞에서 말한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면 결국 달력에 입력이 되고 현실이 될 겁니다. 병원 예약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와 미팅 약속을 잡는 것처럼, 고객과의 약속을 잡는 것처럼 이 약속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못 지킬 테니까요.